만들어진 고인돌부터 조선의 무성서원까지 문화유산이 가득한 고장 전라북도. 이렇게 유서 깊은 도시에는 천년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곳에 나타난 수상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전라북도에 귀한 유산들을 전시하는 박물관들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찾아와봤지. 어디 구경하러 가볼까? 천년고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은 문화의 고장 전라북도. 백제가 남긴 문화유산과 근현대 전주 시민이 살아온 기록물. 그 소중한 보물을 만날 수 있는 박물관과 기록관이 우리 곁으로 새롭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선조들이 살았던 흔적을 만나러 지금 떠나보시죠. 첫 번째로 유산을 만나볼 장소는 전주 시민기록관입니다. 추억의 물건을 볼 수 있는 이곳은 옛 보훈회관 건물에 새롭게 탄생한 박물관인데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소중한 유산이 있다고 찾아왔습니다. 전주 시민 기록관은 어떤 곳인가요? 전주 시민들의 삶과 기억이 담겨있는 소중한 공간이죠. 그러면 여기에 보물도 있나요? 기억들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는 보물 창고죠. 보물 창고? 전주 시민들의 소중한 기억을 담은 기록물이 있는 기록관. 추억의 전시품을 보고 발걸음을 멈춰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이 담긴 이 교지부터 또 졸업기념 앨범, 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실제 사용했던 교실에 썼던 물건들이에요. 와. 빛바랜 물건을 보며 추억을 곱씹는 시간. 지금은 볼 수 없는 월급 봉투도 눈에 띕니다. 소득세, 부가세, 연금, 보험 너무 상세하게 잘 적혀 있네요. 그 시대의 자화상, 사회상을 좀 알 수 있겠네요. 그 당시의 물가부터 또 사회적인 분위기, 우리 아버지들이 어떻게 열심히 일하셨고 우리가 이 월급 봉투 통해서 날 수 있다는 거죠. 삶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월급 봉투. 세월의 무게가 켜켜이 묻어 귀한 보물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사오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구하시는 거예요? 전주 시민기록관은 기억이 모여있는 보물창고다라고 하면 기억나시죠? 그렇죠. 소중한 기록들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 시민기록관에 기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시민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기록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요. 평범하게 지나칠 법한 우리 주변 물건. 여기에 역사적 가치를 불어넣을 수 있었던 것은 기록물 보존이라는 뜻에 동참해준 시민들 덕분입니다. 뭘 바라보고 기증한 것이 아니고 개인 자료를 기증해 두면은 후손들이 와서 보고 몇십 년 전은 이렇게 살았구나 엿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증을 했죠. 다음 세대를 위해 선뜻 기증에 참여해 주신 최봉섭 어르신의 기록물에는 시간의 흔적이 묻어나 있습니다. 뜻이 있는 시민들이 오셔서 보시면은 아껴서 기억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시민 기록물의 가치와 비전이라는 주제를 담은 실감 미디어실. 이곳에선 근현대 사진을 미디어 기술과 융합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기록물들을 시민들이 기증했다는 게 정말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항상 지니고 다니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걸 기증하고 싶습니다. 그 물건은 바로 저희 할머니가 시집 갈 때 고조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100년 정도의 역사적인 가치. 제가 보니까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다 나왔는데요. 나무도 아니고 금도 아닌 플라스틱인 걸 보니 이건 우리 동아 씨에게 다시 제가 비록 기증엔 실패했지만 전주 시민들이 쌓은 따뜻한 추억과 기록을 만나볼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민들의 흔적이 담겨있는 기록물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지. 다른 곳에 박물관이 생겼다고 하는데 거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동아씨.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지난 1월 개관한 국립익산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선 백제 왕조가 자랑하는 뛰어난 세공 기술과 건축 기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익산박물관은 저희 전라북도 서북부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 전시 그리고 교육하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유물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3만여 점 정도가 되고요. 여러분들께 전시실에서 공개해드리는 수량은 약 3천여 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많으면 뭐 하나쯤 없어도 티가 안 나겠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전 지역이 CCTV로 본격적으로 박물관을 둘러보는 동아 씨. 익산이 자랑하는 국보 미륵사지 석탑을 먼저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유물은 잘 모르지만 이 탑은 좀 낯이 익은데요. 이 탑이 바로 복원이 완료된 이 미륵사지 석탑 옛날 모습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1915년도에 일본인들이 보수공사를 하고 남은 흔적이 8, 9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마지막 모습에 해당하는 모형입니다. 1998년 시작된 서쪽 석탑 복원 작업. 일제가 수리를 명분으로 부은 콘크리트를 세밀하게 제거하며 무려 20년이 걸려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북적이는 박물관에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전시품이 있는데요. 아까 영상에서 이거 사리를 감싼 사리장엄구. 이 유물이 바로 이 미륵사지 석탑 그 아래 1층의 십자통로 한가운데에 있던 사리 발견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럼요. 이 유물이 출토됨으로써 도립으로 있었던 도립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에서 이제 국립으로 전환되는 아주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이나 스님이 열반에 들고 남긴 사리를 감싸던 사리장엄구. 그리고 함께 발견된 장신구를 통해 백제인들이 자랑하는 세공기술과 미적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립익산박물관 개관 특별전으로 사리장엄 또 하나의 세계라는 전시를 저희들이 기획해서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사리장엄뿐만 아니라 국보 전시품까지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국립익산박물관. 그 국보 123호 아주 귀중한 얼굴 모양, 동물의 모양 아주 소중한 자료를 이 자리에서 함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거든요. 우리가 나온 유물들을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서. 근데 이렇게 넓은 장소가 생겨서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도 익산. 국립익산박물관에서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익산박물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시나요? 연구자들과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서 앞으로도 조사와 연구 그리고 전시뿐만이 아니라 보존까지 이뤄나가는 좋은 박물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숨결이 가득한 찬란한 고장 전라북도. 아름다운 백제 유물과 전주 시민이 남긴 소중한 기록을 함께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문화와 자연의 멋이 공존하는 도시. 삼면이 천수만으로 에워싸여 어디서든 고즈넉한 겨울바다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곳. 충남 서산시 부성면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곳에선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여러분 올겨울은 지난해보다 크게 춥지 않아서 어디론가 나들이 떠나기에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곳 충남 서산에서 자연과 함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떠나보실까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행복을 꿈꾸는 공간.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서산 천수만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이곳은 누구나 쉽게 생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서산 버드랜드입니다. 작은 새부터 막 크고 무서운 새까지 진짜 종류가 많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깨꼬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이곳에 오게 되는데 목소리가 참 아름답고 예쁜 새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1984년 간척 사업으로 만들어진 천수만은 철새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넓은 대지와 먹이가 풍부해 많은 철새들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로드킬, 이제 교통사고 당한 새들이 이곳에 이제 오게 돼요. 이곳에 오게 되는데 만약에 건강 상태가 좋아진다면 치료를 잘해서 야생의 세계로 보내지지만 사이가 조금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박제를 하게 돼서 아이들이 그 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새가 여기 있는 건가요? 예, 1년으로 이제 본다면은 약 한 250여 종의 새들이 이곳 천수만에 와서 먹이 활동을 하고 가기도 해요. 근데 어떤 새는 오랜 시간 5개월 이상 머무는 새가 있는가 하면 어떤 새는 간단하게 한 하루 정도 아니면 더 조금만 머물다가 떠나는 새들도 있습니다. 천수만의 전경과 철새들을 가까이 관찰할 수 있는 곳, 드넓은 자연 속에 우뚝 솟은 둥지 전망대입니다. 이야, 이 시야가 탁 트인 게 정말 저 멀리까지 시원하게 보이네요. 바로 전봇대가 없어요. 그래서 전깃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야를 아주 깨끗하게 확보해서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독수리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예, 독수리가 날개를 피면은 근 3m까지 돼요. 있다! 네, 독수리 보이죠? 그래서 저게 독수리예요? 예, 독수리예요. 세상에. 주로 이제 환경에서 사체를 먹는 이렇게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깨끗이 자연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좀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주로 유럽 남부 지역이나 중국 북동부 지역에 서식한다는 하늘의 제왕 독수리. 어쩌다 서산까지 찾아온 걸까요? 러시아 땅이 꽁꽁 얼면 부리로 깨서 먹이 활동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곳 천수만까지 와서 추운 겨울을 나면서 먹이 활동을 잘 한 다음에 이제 떠날 수 있게 3월 달쯤 되면 이제 먹이가 떨어질 때쯤 되면 그때 여기서 낙곡 같은 거 먹이 활동할 수 있도록 먹이 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정말 드넓은 평야의 철새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여기 오면은 꼭 들려야 할 곳이 아주 특별한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 한번 지금 들리러 가보시죠. 정말요? 그럼 빨리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서산에 왔으면 꼭 맛봐야 할 게 있죠. 바다의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바다의 우유. 간월도 앞바다에서 채취한 굴로 만든 굴요리입니다. 고소한 굴전부터 향긋한 굴밥까지 만찬이 준비됐는데요. 굴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따뜻하게 드시려면 그냥 솥에다 비벼도 되고요. 네. 숭늉 굴 맛이 나는 숭늉을 즐기시려면 밥을 먼저 푸실 거예요. 굴맛 나는 숭늉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동통한 굴과 윤기가 흐르는 밥은 한 곳에 잘 덜어두고요. 비린맛이 나지 않고 굴 향이 오롯이 나기 하기 위해서 굴을 세척할 때 바닷물로 세척을 해서 깔끔하게 굴 맛과 향을 즐길 수 있게 손질하고 있습니다. 서산의 명물 어리굴젓을 갓 지은 굴밥에 얹어 먹어봤는데요. 와, 굴향, 그 풍미는 정말 가득 느낄 수 있는 향이에요. 겨울철 한때만 먹을 수 있지 나머지는 굴이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보관하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로 소금에 절여서 먹던 굴젓이 결국은 유명해지고 알려지게 된 거죠. 굴은 구워 먹어도 맛있고 젓갈로 만들어 먹어도 맛있지만 바삭하게 구워낸 굴전 역시 놓칠 수 없는 맛이죠. 와, 진짜 부드럽다. 이게 그냥 곁들여 나오는 전이에요? 너무 맛있는데? 본격적으로 굴밥을 먹어볼까요? 고소한 김과 함께 먹으면 입속 가득 짭조름한 서해바다가 밀려옵니다. 진짜 식감이 완전 다른 게, 이 아삭아삭 그 무 생채가 또 맛을 확 이끄네요. 너무 맛있다. 굴밥을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참기름에 있습니다. 아삭한 생채를 얹어 참기름 한 방울을 더해주면 감칠맛이 살아나고요. 향긋한 달래간장과 함께 비벼주면 고슬고슬하게 살아있는 밥알과 부드러운 굴, 그리고 달래까지 한 입에 들어와 입안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렇게 씹을수록 달달하고 향긋한 영양굴밥에 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정말 맛깔스러운 반찬들까지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든든하게 배도 채웠으니까 또다시 떠나봐야겠죠?
서산의 또 다른 명소를 찾아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이번엔 어떤 즐거움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감독님 저게 뭐예요? 일단 길이 있어요. 우리 건너가 보죠. 바다도 육지도 아닌 곳에 호젓하게 자리하고 있는 사찰. 둘러볼수록 그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근데 이곳은 섬이에요, 사찰이에요? 궁금하다고요? 척척박사 이박사가 알려줄게요.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부성면 간월도리에 위치한 간월암입니다. 다른 암자들과는 달리 간조시에는 육지로 연결되고 만조시에는 바닷물이 차서 섬으로 변하는 아주 신비로운 곳이죠. 게다가 바닷물이 차올랐을 때는 마치 물 위에 암자가 떠 있는 듯한 아름다운 광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월암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에요?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의 왕사였던 무학대사가 창건한 암자인데요. 이곳에서 달을 무한히 쳐다보다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데서 간월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특히 무학대사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이성계에게 어리굴젓을 전했는데 궁중의 진상품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리굴젓이 정말 옛날부터 유명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10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서는 굴의 풍년을 기원하는 굴부르기 군항제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매년 정월 보름이 되면 만조 때 모든 부녀자들이 두 손을 모아 풍어를 기원하고 구성진 타령을 하면서 굴을 캐는 광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칠 것 없이 하늘과 맞닿은 지평선이 장관을 이루는 간월도.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가는 조화의 아름다움을 잠시 즐겨봅니다. 오늘 하루 서산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즐긴 즐겁고 힐링되는 하루였는데요. 여러분도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자연에서 즐기고 싶다면 서산으로 놀러오세요. 세계 최대의 철새 도래지 천소만을 보다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서산 버드랜드. 서산의 명물 굴요리와 오랜 역사가 깃든 간월암까지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고장 서산에서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베트남 수교 28주년. 그러나 진한 우정의 씨앗은 약 800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해 장장 8시간을 달려 경북 봉화로 향하는 사람들. 이들이 긴 여정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 한국과 베트남의 깊은 뿌리를 찾아 떠나는 길, 그곳에 함께 갑니다. 임진왜란 때 순직한 이장발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는 봉화 충효당. 이른 아침부터 베트남 여행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효당 이분은 19살 때 참 문경 인난이 일어나가지고 전투기를 났는데 그때 이제 전장에 나가서 19살에 참 전사하시고. 이 문중의 시조는 화산이 씨 이용상. 다름 아닌 고려시대 때 한반도에 뿌리를 내린 베트남 리왕조의 왕자 리옹투옹의 이름입니다. 여기 충효당은 베트남도 오신 분의 20대 손입니다. Cái này tên là Trung Thô Tăng, Trung có nghĩa là trung thành với lại đất nước, Thô là trước hẳn với lại cha mẹ, thì cái ý nghĩa của vậy chỗ này tên là vậy. 우리 원시조는 베트남의 이태조입니다. 베트남이 이태조. 리타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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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태조의 36대손, 리타이토의 36대손. 리따이또, 다시 말해 이태조 왕조는 베트남 최초의 독립국가를 만든 왕가로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오랜 시간 존경받아 왔습니다. 리옹투옹 왕자는 고려를 침략한 몽고에 맞서 싸우며 공을 세웠고 지금까지 200여 가구의 후손을 남겼습니다.
năm 1226, tức là cuối của thời Lý, thì chính là Lý Thông Tường cũng tại từ cái cảng đó mà đi theo bờ biển và được đến và trú chân tại Hàn Quốc và được vua Cao Ly lúc đó và nhân dân Hàn Quốc bao bọc, và sau đó cũng làm nên một số cái công trạng của Hàn Quốc lúc đó. 한국에 남아있는 리용투ong 왕자 집안의 기록과 흔적은 유일하게 경북 봉화 충효당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왕가와 연결돼 있다는 것만으로 돈독한 우정을 느낀다는 베트남 사람들. 정해진 일정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충효당에 머물며 깊은 뿌리를 확인합니다. 특히 한국의 숱한 민속 자료 중에서도 봉화 충효당에는 베트남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 당시 이 집을 지을 때 연꽃을 길러는 보면 우리 원조상 말고도 우리는 베트남 왔다는 걸 증표로 해놓은 것 같아요. 베트남의 국화는 다름 아닌 연꽃. 충효당에 연꽃을 새긴 건 어쩌면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Ở trong đây có ai họ Lý không ạ? Đây là ông nè. Đây cái bạn Tôi tên là Lý Trọng Đông, từ Việt Nam đến mà gặp người họa Lý ở đây là rất vui. Halabouchi. Từ đất nước xa xôi tôi đến đây thì tôi rất tự hào và vua Lý Thái Tổ đã đến đây giúp đất nước Hàn Quốc đánh đuổi giặc ngoại xâm. Tôi cảm ơn đất nước Hàn Quốc đã lập được bia mộ để thờ vua Lý Thái Tổ. 리용투ong 왕자의 이야기는 충효당 한켠에 자리한 유허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베트남에서 넘어왔다는 걸 증명해 주는 이렇게 30여 분의 베트남들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또 이렇게 전국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 화산이 씨를 생각하면은 한 1,3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이 오신다면은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해서 또 계획을 해서 더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산이시 종친회도 베트남 현지 도사원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도사원은 이태조 왕조의 위패를 모신 것이죠. 한국과 베트남 수교 이후 하노이 뜨손시와 경북봉화도 자매 결혼을 맺은 인연이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도사원 축제는 매해 음력 3월에 열리는 전통 축제로 베트남 전쟁 시기를 빼놓고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겐 한 해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죠. 베트남의 역사가 시작된 왕조, 그리고 그 왕조의 뿌리를 찾아온 베트남 사람들. 아쉬운 충효당을 뒤로하고 한국의 문화도 체험했습니다. 경북 봉화를 대표하는 목재 체험과 전통 마을인 닥실마을에서도 추억을 남겼답니다. 저희들 봉화군에서는 지금 우리 한 450을 들여서 베트남 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역사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올 초에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한 베트남과의 가교 역할을 화산이 씨가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왕가에서 비롯된 한국과 베트남의 깊은 인연은 앞으로도 특별한 기억과 추억을 남기게 되겠죠. 더 오랜 시간 활발하게 이루어질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를 통해 더 짙은 우정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모르는 그들이 온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역대급 핵주먹.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쏴라. 내일은 복싱왕, 광주 동구 복싱부를 소개합니다. 아직 동이 채 트지 않은 새벽입니다. 단잠을 깨우는 알람이 울리는데요. 남들보다 하루를 좀 더 일찍 시작하는 이들은 광주 동구 복싱부.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든 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인데요. 눈도 다 못 뜨고 일단 화장실로 직행합니다.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세요? 네. 날이 추워져서 더 일어나기 힘들겠어요. 조금 힘들어요. 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요? 아침에 이제 밖에 나가서 체력 운동 때문에 러닝을 하러 가야 돼서 일찍 움직여야 돼. 졸음을 쫓고 운동할 채비를 하는데요. 자, 가자.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섭니다. 아직 발걸음은 좀 무겁지만 힘을 내서 훈련장으로 향하는데요. 선수들을 데리러 온 이는 복싱부 감독님. 매일 이렇게 픽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용산 생활체육공원. 광주 동구 복싱부는 매일 이곳에서 새벽 운동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선수 소개 시작합니다. 69kg급 이동진 선수, 75kg급 김재학 선수, 64kg급 한영훈 선수, 49kg급 함승우 선수. 권투 부흥을 이끌고자 24년 만에 재창단된 광주 동구 복싱부인데요. 한국 챔피언이 곧 세계 챔피언이었던 복싱 황금기가 있었습니다. The winner on point, 3-2, in the blue corner, Jun Suk Shin, Korea. 이제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지만 맨손 하나로 세계를 호령하던 그들은 그 시절 남자들의 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배님들 보고 꿈을 꿨던 이 시기에 제가 이제 감독으로서 지도자로서 첫 발을 광주에서 내딛게 되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선수들과 함께 올해 전국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체전,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수들의 감회도 남다릅니다. 운동 생활하면서 창단 멤버로 들어가기는 그런 일 잘 없거든요. 저한테 엄청 큰 추억이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지난달 창단한 신생팀이지만 패기와 열정을 무기로 똘똘 뭉쳤습니다. 근지구력 위주로 훈련을 하고 있으면 뭐 체력 훈련의 하나인데 또 이제 뛰고 난 뒤에는 이제 뭐 바로 이제 보조 운동으로 통해서 이제 체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복싱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체육 선생님 권유로 저기 체중에 경북 체중에 한번 갔었는데 한번 보고 한번 해보고 싶다.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싫어하고 운동을 또 많이 좋아했습니다. 체육 중학교 가서 테스트 보고 복싱으로 합격을 해서 그때부터 중3 때부터 복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지만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복싱의 매력은 4강 링에서 정정당당하게 스포츠맨십으로 하는 게 참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운 거를 상대한테 써먹었을 때 상대가 아마 그 기술에 걸린다면 그때가 좀 짜릿하지 않나 싶어요.
숙소와 훈련장을 오가며 동고동락하는 이들. 새롭게 써내려갈 동구 복싱부의 황금빛 역사를 다짐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고된 훈련을 마치고 아침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땀 흘리고 먹으니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맨날 가요. 여기가 또 맛있고 사장님들도 친절하시고 맛집인 우등산 맛집. 제 아들 같으잖아요. 계속 먹는 것만 먹으면 애들도 질리고 그냥 가족처럼 해주고 있어요. 든든히 배를 채우고 숙소로 왔습니다. 형 빨래 돌릴게요. 빨래는 막내 담당. 원래 합숙 생활하면 막내가 고생 좀 하잖아요. 네 명이 합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네. 합숙 생활의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일단 서로에 대한 운동 끝나고 나서 서로에 대한 단점이란 장점을 더 말할 수 있어서 좋고요. 자기가 뭐를 잘할 수 있는지 자기가 못한 게 있으면 이게 말을 해가지고 고칠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잘 챙겨주는 선수는 누구예요? 딱 둘째 형 정도. 뽑아줘서 감사하긴 한데 저보다 좀 그 형이 더 고생하고 있어서 영광을 첫째 형이 다시 돌리겠습니다. 감사한데 한 번쯤은 청소하고 사시면 좋겠어요. 오전 훈련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우리 선수들 나름의 안목으로 신중히 장을 보는데요. 혼자가 아니라 뭐든지 다 같이 하니까 더 즐겁습니다. 선수들이 장을 본 이유. 바로 형들을 위해 막내들이 특별한 간식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오늘 요리 뭐 만드시는 거예요? 식빵 튀김? 식빵 튀김이요? 튀김이 아니죠. 식빵 구이? 아닌데? 뭐야? 계란 무친 설탕 토스트. 그거 달고 맛있잖아요. 보통 요리 많이 해서 드세요? 아니요, 요리는 보통 많이 해서 안 먹어요. 요리가 쉬워요? 복싱이 쉬워요? 복싱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기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애들. 어릴 때 다 해본 거라서 저도. 그래가지고 한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냥. 원래 후배들이 한 번씩 해주긴 하는데 저도 이 팀에 와서는 거의 처음 동생들이 해준 거라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 입맛에 맞아야 할 텐데요. 드디어 완성! 형이 좋아하는 케첩까지. 샵 토스트, 샵 내가 만든 오늘의 요리왕. 얼른 먹어보는데요. 어때요? 맛있나요? 기대 이상입니다. 저도 기대 이상이어서 좀 놀랐어요. 맛있습니다, 근데. 다 먹었네요. 설거지 막내요. 설거지도 막내예요? 네, 저 신데렐라예요. 오늘 같은 날은 제가 해야죠. 오늘 같은 날이 어떤 날이죠? 카메라 있는 날. 덕분에 막내도 쉬어봅니다. 다음 주 본격적인 기술 훈련에 들어간 광주 동구 복싱부. 남부대와의 불꽃 튀는 스파링까지. 내일은 복싱왕.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뒤숭숭하고요, 날씨도 오락가락하고요, 기분이 푹 내려앉습니다. 이럴 때는요, 기분을 업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스트레스 쌓일 때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맛있는 걸 먹는 건데요. 뼈대 있는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살과 짭조름한 양념의 조화가 이끌린 뼈찜. 쭉쭉 먹다 보면 쭉쭉 사랑하게 되는 뼈갈비. 불판 위에서 치릿치릿 익어가는 양갈비까지. 와, 엄청나죠? 고기 맛은 뭐니 해도 뼈에 붙은 살이 최고입니다. 뼈대 있는 살코기에 뼈대 있는 맛보러 지금 함께 가시죠. 맛집들이 가득한 골목, 그중에서도 저의 발길이 좀 가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주 친숙한 음식 재료죠. 돼지 등뼈를 삶고 계신데요. 친숙하지만 특별한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무와 같이 생긴 건데요. 과연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이게 자연산 뽕나무예요. 냄새도 작아지고 맛도 깔끔하고. 자연산 뽕나무와 함께 2시간 동안 푹 삶은 돼지 등뼈. 아시죠? 돼지 등뼈 하면 떠오른 요리. 감자탕이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좀 특별하게 먹어볼게요. 삶아놓은 돼지 등뼈에 간장, 양념과 채소들을 넣어서 자작자작하게 볶는데요. 침이 또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납작 당면까지. 무슨 요리인지 궁금하시죠?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사장님 배고파요. 빨리 음식 좀 주세요. 이거 찜닭 뭐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돼지 등뼈하고 목뼈인데요. 네. 저희 찜을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어머, 여태까지 내가 봤던 비주얼이랑 달라. 여기 숨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요리예요? 뽕뼈찜이라고 해요. 뽕뼈찜이요? 네. 그 뽕나무 뽕찜? 뭐 특이한데? 나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 제 발굴 실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처럼 두 팔을 걷어붙이고 양손으로 잡고 맛있게 뜯는 거죠. 우와,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다. 보이세요? 살도 엄청 두툼해요. 두툼한 살이 입안 가득. 잡고 뜯는 재미가 아주 제대로인데요. 보이시죠? 이 짭조름한 양념이 계속 입맛을 당기게 하는데요. 이럴 때는 체면 불구하고 맛있게 뜯는 게 최고죠. 뽕이 들어가니까 음식에서도 자신감이 살아나고 얘가 좀 뽕빨 좀 받았네요. 네, 기분 좋아지죠? 이거 되게 맛있다. 요거는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네, 것 같아요. 느끼한 맛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콩나물, 사각사각한 콩나물도 넣고요. 그다음에 이 부추가 좀 사람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부추도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떡, 그다음에 이렇게 납작당면, 찜용. 여기에 식감이 아주 좋아서 같이 잘 어우러집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빼놓을 수 없는 코스. 마무리는 언제나 볶음밥. 이 소리 들으시나요? 너무 잔인하죠? 여기에 활용점김 김가루 들어갑니다. 자자, 집중하세요. 내가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볶음밥. 아는 맛이라도 참기 힘드시죠? 지금 다 침 흘리고 있어. 나 지금 다 보이거든요. 짠! 이걸로 누룽지를 긁으면 아주 깨끗이 잘 긁어줍니다. 볶음밥 누룽지 하고 센스 있게 살짝 물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맛있습니다. 네네네. 드셔보세요. 그래. 이 맛이지. 매일 밤 젊음의 열기가 넘쳐나는 애막골 먹자골목. 이곳에서 유혹하는 뼈대 있는 맛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 쪽갈비입니다. 뼈대 있는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쪽갈비. 정말 맛있게 드시죠? 쪽갈비는 무슨 맛? 뜯는 맛이. 뜯어먹는 맛. 주방에서는 고기 손질이 한창인데요. 뼈째 붙어있는 고기를 먹기 좋게 자르고 뜨거운 오븐에서 초벌구이를 합니다. 소리 들리시죠? 노릇하게 구워진 쪽갈비는 양념통으로 들어가 쉐끼쉐끼 섞어 양념 샤워를 마치고 다시 한번 오븐에서 구워집니다.
매콤한 양념이 고기 안으로 쏙쏙 들어가는데요. 거의 80% 정도는 익혀서 나가더라고요. 푸짐하고 먹음직스러운 쪽갈비. 제대로 한번 뜯어보십시오. 따다단. 상에서 다시 한번 숯불에 굽습니다. 4개 정도. 쪽갈비, 이름이 쪽갈비예요. 돼지의 5번과 6번 사이에 있는 이게 갈비예요. 이게 삼겹살 부위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마블링도 많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쪽갈비입니다. 이 쪽갈비로 말할 것 같으면요, 뼈대 있는 음식의 사랑둥이 갈비라고 해서 쪽갈비입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갈비로서 쭉쭉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마요 소스고요. 이게 수프량 소스, 이게 매운맛 소스, 이게 간장 바베큐 소스. 여기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네요. 일단은 쭉 먹어서 쪽갈비. 소스입니다. 수프량. 달짝지근하면서 수창이 살짝 난 소스입니다. 오, 수창이 진짜 나요. 육즙 가득한 쪽갈비에 어떤 소스를 찍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입맛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게 소스 하나하나 맛이 다 다르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맛 와서 그냥 찾아주실 것 같아요. 비주얼 깡패 치즈 쪽갈비입니다. 너무 비주얼적으로 너무 맛있는 이 맛. 뚜루루루루. 매콤한 쪽갈비에다가 이렇게 녹인 치즈를 듬뿍. 이게 길게 늘어나는 게 바로 리얼 치즈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보시죠. 갑니다. 또 침이 보이네요. 치즈도 너무 맛있고 양념도 너무 맛있어서 뭐야 이거 물조합이야 왜 이렇게 맛있어? 그리고 위로 닦아요? 고소한 치즈와 매콤한 양념의 조화 아시죠? 이게 진짜 치즈가 아니면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끊기 힘들었는데요. 배가 부를 때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맛이었어요. 자,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뼈대 있는 음식을 맛보러 갔습니다. 분위기 아주 좋죠? 샤방샤방한 분위기 속에서 숙성돼가고 있는 뼈대 있는 고기 발견! 뼈대 있는 음식 아직도 남았냐고요? 그럼요! 뼈대 음식의 신흥 강자 양갈비입니다! 최근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양갈비. 사장님의 섬세한 손놀림으로 양갈비의 모습이 완성되어 갑니다. 기름기를 제거하고 2시간 정도 숙성을 시키면 육질이 더 부드러워진다고 하는데요. 양갈비 제대로 한번 구워봐야겠죠? 특이한 모양의 불판 등장했습니다. 오늘 이거 제가 다 먹을 거예요. 불판 위에서 치륵치륵 익어가는 소리.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소리잖아요. 양갈비에서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편견이 있는데요. 그 편견 완전히 깨졌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간장 양념 소스에 숙주를 넣고 알맞게 익은 고기를 얹습니다. 와사비를 조금씩 얹어서 드시면 돼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드시는 방법이고 부드럽고 고소한 양갈비와 아삭한 숙주의 콜라보레이션. 너무 부드럽다. 매콤하게 양념한 갈치 속젓과 양갈비의 만남도 의외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사실 뭔들 안 어울리겠어요. 너무 부드럽고 육즙이 입에서 팡팡팡 터져. 맛있다. 입에서 되게 살살 녹아요.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고 진짜 정말 부드럽거든요. 호주산 냉장육만 쓰고 있고요. 1년 미만의 어린 양만 쓰기 때문에 그 육질이 부드럽고 그다음에 냄새가 덜해요. 북해 도식
푸켓도식이라고 써져 있던데 푸켓도식은 뭐예요? 요 불판 보이시죠? 네. 요게 그 징기스칸 그 옛날 그 병사들의 투구를 본떠갖고 만든 불판이에요. 요 불판에다가 이렇게 야채랑 같이 해갖고 양고기를 거먹는 식이 그 푸켓 쪽에서 이렇게 많이 거먹거든요. 잘라서 굽기도 하지만 오늘만큼은 더 특별하고 맛있게 먹어봐야겠죠? 처음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뼈째로 들고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단 하나의 살점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단단한 뼈 옆에서 부드러운 식감과 맛을 자랑하는 뼈대 있는 음식들. 그야말로 환상의 조합인데요. 뜯어먹고 구워 먹으면서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푸짐한 양과 단짠단짠의 매력이 넘치는 부드러운 뼈찜. 입안 가득 고이는 육즙과 신선한 맛의 조화 양갈비. 다양한 소스에 골라 먹는 재미와 치즈 콜라보를 이루는 쪽갈비까지. 여러분 마음속의 원픽 고르셨나요?